빌려놓고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인가요? 많은 분들이 형사사건 중 사기죄를 가장 흔하게 접하지만 실제로는 성립 요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사기죄가 어떻게 성립되는지 형법 조문 해석과 실제 판결문을 기반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채무관계나 투자의 경우 유무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하는데요. 누군가 나에게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았다면 그건 사기일까요? 아닐까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합니다. 형법 제347조 조문에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누군가를 속여서 돈이나 이익을 챙겼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기망과 재산상 손해입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속이는 행위. 재산상 이익은 단순한 금전뿐 아니라 채무변제, 부당한 할인 무상 사용 등의 경제적 이익 포함에 대한 개념입니다. 사기죄 성립의 3대 요건. 사기죄가 인정되기 위해선 다음의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기망행위 거짓말이나 허위사실로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 착오에 빠진 피해자의 재산적 처분 속아서 돈을 주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으로 상대를 속여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경우로 속여서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사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발생 금전이나 기타 경제적 이익의 실질적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범행 측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죄 판례 분석. 대법원 2012도 15,198 판결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였습니다.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에게 설명하고 수억 원의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피고인은 실제 해당 사업권도 확보하지 못했고 자금 유용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 권한과 수익 가능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사기죄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석. 사업이 실제 존재하지 않았고 투자자를 기망하여 자금을 유치했으며 사용 용도도 불분명했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었습니다. 무죄 판례 분석. 대법원 2014도 1043 사건에서는 다른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급히 돈을 빌렸습니다. 당시 그는 월급으로 갚을 계획이 있었고 실제 일부 상환도 했습니다. 그러나 채무금 전액을 갚지 못하자 상대방은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피고인은 당시 상환 의사가 있었고 일부 변제도 하였으므로 이를 단지 이행하지 못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채무 불이행에 의한 민사적인 소송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해석.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민사상 문제이지 처음부터 속이려는 고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죄로 보지 않습니다. 결론 및 실생활 팁. 사기죄는 단순히 돈을 안 갚았다고 성립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는지, 재산상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피해자가 속았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모든 요소가 법적으로 인정되어야 유죄가 나옵니다. 실생활에서는 문자 카톡 녹취 등 당시의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의 사례에 대한 스토리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투자금 유치 과정에서의 허위 약속. 피고인 어씨는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여러 사람에게 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총 2억 원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실제로 부동산 사업을 진행할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았고 그 돈은 개인 채무 상환과 생활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사기죄가 인정이 됩니다. 투자 목적으로 이용하고 실질적인 기망 의사가 없고 성실하게 투자의 목적을 위한 운영을 진행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손실이 발생된 경우라면 민사적인 부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민사적인 계약서나 약정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된 사례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2012도 15,198 판결 요지. 피고인은 존재하지 않는 사업계획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기망하였고 그 결과 투자금 전액을 편취하였다.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며 사기죄가 성립한다. 판결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선고. 이후 허위 정보를 통해 상대방을 오도하고 자금을 유용한 점이 인정됨. 해석 어씨는 처음부터 사업을 할 계획이 없었고 투자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로 사기죄가 성립된 대표적 사례입니다. 다음은 사기죄의 무죄가 되는 사례입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투자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피고인은 고소인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3개월 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말하며 5천만 원을 받았지만 결국 사업이 실패했고 돈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이 투자금을 사용한 부분과 기망 의사 등을 파악해야 하는데요. 대법원 2015도 1만 747 판결 요지. 피고인이 당시 일정한 사업 계획이 있었고 일정 기간까지 이자를 지급한 사실 등이 있는 점으로 보아 애초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 무죄가 됩니다. 즉 실질적인 사업 목적으로 운영을 하였으며 기망 의사가 없고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황에서 일정 기간 이자 지급을 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져서 어쩔 수 없이 채무 변제를 하지 못한 것을 입증하면 무죄가 되며 이는 민사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됩니다. 즉 사기죄는 형사와 민사적인 부분이 항상 고민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식을 기본으로 한 법리적인 해석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법은 아는 만큼 유리합니다.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사기죄의 기준과 요건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